이제 시작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통계의 처음을 확률 변수로 시작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확률 변수로 시작해서 그 확률 변수 보통 x라고 두는데 거기에는 이산이 있고 연속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속을 제대로 다룬 적은 없고요. 이산에 대해서 열심히 다루고 얘는 표 또는 그래프,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걔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 우리가 이항 분포를 받고, 이항 분포는 뭐냐고 하면은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그치? 내가 동일한 시행을 n회 반복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늘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n회 중에서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을 때 걔는 이항 분포가 성립한다. 그래서 원래는 확률을 계산해 놓고 전부 다 확률 변수 x랑 곱해 놓는 게 기대값 x였으나 이항 분포에 관련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바이노미얼 이렇게 해서 b를 따르는데 전체 횟수랑 그 사건이 발생할 매번의 독립적인 확률이 쓰여지고 np를 곱한 것이 그 이항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고 거기다가 1-p까지 추가로 곱하면 걔가 분산이었다라고까지 공부했지. 그치? 그래서 걔에 대한 문제를 열심히 풀어나가던 와중에 유형 6번에서 니들이 그만해요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따라서 일단 6번까지만 했어. 그치? 그래서 오늘은 7번 유형으로 좀 들어갈 때가 됐는데 그래서 문제를 이어서 갈게요. 유형 7번에서는 이항 분포가 주어지지 않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문제에서 명확하게 주지 않고 우리가 문제 상황을 읽음으로써 걔가 이항 분포임을 밝혀내고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르는지도 밝혀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볼 건데 쌤이랑 같이 볼 문제는 1154번 터프 3개짜리 문제예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a에 대하여 직선 y는 ax와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하자. 내가 한 번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전부 300번 반복할 거예요. 300번 많이 하죠? 하루 다 가겠네? 근데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너희들 주사위를 딱 하고 던지면 어차피 1부터 6까지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눈의 수 A에 대해서 직선 Y는 AX와 그러니까 AX라는 직선이 있고 곡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이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아지게 되는 그 교점이 x가 두 개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맞지? 그치? 근데 얘는 넘겨주면 어차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2차 휴, 고맙습니다. 잘못 썼어.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x값이 두 개가 다른 게 나와야 되지.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거를 밝혀내는 거야? 판별식이겠죠, 얘들아. 판별식. 실근이 두 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x에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진행을 하시겠지. 그래서 d는 a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c니까 16이 될 건데 서로 다른 두 식은이 나오려면 얘가 0보다 크셔야 되는 게 맞죠, 판별식이.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4a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자,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자,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근데 a는 주사위의 눈이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고 a가 2보다 크면 된다는 사실이 나오겠지. 괜찮니? 자, 그리해서요 너희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오면 이 직선과 저 곡선이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군데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인정해? 그러니까 그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PA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오면 되니까 확률이 몇인 거야? 3분의 2인 거죠.
그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6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3, 4, 5, 6이 나왔을 때는 쟤를 만족할 거니까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지. 인정하세요? 그런데 내가 매번 독립적으로 3분의 2의 확률을 가진 그 사건을 300번이나 해서 걔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두면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따르시는 거죠. 팔로우 하는데 누구를 팔로우 하냐면 바이노미얼, 동일한 시행을 독립시행으로 반복하는데 내가 전체 300번의 시행을 할 거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 A라는 사건은 매번 3분의 2의 확률로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기대값 x는 그냥 둘을 곱하면 되니까 아, 발생하는 횟수의 평균은 200번이 되겠구나. 그쵸? 이 사건의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내가 300번을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면 그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는 대략적으로 200이 평균이 될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200으로 끝날 거고 4번이 되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얘 대놓고 이항분포라고 주지 않았어. 우리가 이항분포임을 문제를 읽으면서 눈치채는 거고 눈치채고 나서 아, 전체 시행 횟수가 300번이구나 언급해줬고 그 다음에 둘이 두 교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을 써서 아, 3, 4, 5, 6이 될 때니까 3분의 2분 하도 우리가 찾아준 거야. 아시겠지? 우리가 하는 일이야. 우리가. 자, 다음 유형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번에도 이항분포는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평균, 분산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기가 나왔어. 그럼 이번에도 너희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115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동전을 3개를 던지는데요. 100번 할 거야. 100번. 많이 하네. 아무튼 간에 100번을 던질 건데 동전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재밌네요. 그렇잖아. 봐봐. 너희들 동전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 그럼 너희가 동전을 3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가 생기니? 8개 생기는 거 맞지? A도 앞면 뒷면, B도 앞면 뒷면, C도 앞면 뒷면이니까 2의 3승일 거 아니야? 그러면 솔직히 이거 우리 다 쓰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봐봐. 앞면, 앞면, 앞면. 그 다음에 앞면 2번에 뒷면 하나.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앞면 1번에 뒷면 2번. 마지막에 뒷면 3번.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굳이 썼지만 사실 쓸 필요도 없죠. 그럼 봐봐. 동전을 3개를 던졌는데 모두 같은 면이 나온대. 그러면 얘랑 얘인 거 아니야, 얘들아? 전부 다 앞면이거나 전부 다 뒷면인 경우죠. 그럼 걔의 확률은 8분의 2로 고정되는 거죠. 던질 때마다. 인정해? 내가 동전 3개를 아싸 하고 싹 하고 던졌는데 셋 다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은 던질 때마다 8분의 2로 고정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사건을 A라고 하면 PA는 항상 4분의 1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매번 독립적으로. 근데 내가 이 시행을 전체 몇 번에 100번 한단 말이야. 그럼 확률 변수 X는 나오는 횟수니까 A라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잖아.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고 바이노미얼 100번에 4분의 1이 그 사건의 확률이니까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고 치면 기대값 X는 25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치? 그 다음에 분산 X는 25에다 추가로 몇을 곱하는 거야? 4분의 아헤이 얘네들이 곱했잖아. 그래서 25야. 그럼 거기다가 4분의 3 1-P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4분의 3을 곱하면 4분의 75가 분산이 되시는 게 맞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산이 관심이 없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일단 X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다음 문제 나머지를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동전 3개를 동시에 N회 던지는 시행에서, 맞아? N회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 2개만 앞면에 나오는 횟수래. 그러면 분리해서 써야 되죠. 이번에는 N회를 던질 건데 Y라는 확률 변수는 뭐냐면 동전 2개만 앞면에 나오는 경우야. 그 사건을 B라고 하면 2개만 앞면에 나오는 경우는 확률이 몇이 되니? 8분의 3이죠. 8분의 3이지. 얘가 있으니까 8분의 3이어서 PB는 8분의 3이야.
그러면 y라는 확률 변수는 따르게 되죠. 누굴 따르냐면 이항분포 b를 따르게 되는데 전체 n번 시행했고 그 중에 그 사건,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매번 8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y, 기대값 y는 8분의 3n이 되시는 게 맞죠? 괜찮니? 그런데 얘들아, 이 8y는 8 곱하기 2y잖아. 그러니까 8 곱하기 2y를 하면 이 8y 자체는 3. 그렇지 3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x 더하기 1은 2는 앞에 이렇게 곱해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1이 더해질 거니까 2의 x가 아까 25였으니까 50에서 1을 더해서 51이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 둘이 같기 때문에 3n이 51과 같아야 돼서 n의 값은 몇이 나온다? 17이 나오시는 게 맞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계산을 해줄 건데 이번에도 문제에서는 이항분포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상황만 제공을 했고요. 내가 3개를 100회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거 4분의 1로 확률이 고정되어 있을 때 100번 시행에 4분의 1이니까 기대값은 25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엔 n회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 2개가 나오는 경우니까 8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는 확률을 n회 시행에서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y라는 확률 변수일 수밖에 없고 그치? 그래서 이 y는 둘이 곱해서 8분의 3y다 8분의 3n이다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라고 치면 결국 얘와 얘가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유형 9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항분포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이번에도 안 준다는 얘기야. 가혹하죠? 자,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또 구하는 일인데 어렵진 않을 거야. 자, 1164번 마지막 게 터프니까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어느 학교 매점에서 판매된 쌤은 이런 문제 읽으면 자꾸 PTSD 와요. 그 매점은 내가 내 거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가 모시던 분들 거 많이 사드렸고요. 돈은 다 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쌤이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직도 밤에 자다가 한 번씩 깨요. 어쩐지. 식은땀 나고. 근데 새벽 6시에 지금 답장 오잖아. 자다가 안 돼 막 하다가 괴롭히지 마 막 하다가 갑자기 꿈이지 나 이제 어른이지 이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니들 학교 폭력 안 돼. 준수야 너 안 돼. 너 자꾸 누구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재민아 질라탄 너 지금 누구 패고 그러면 안 돼. 머리 스타일이 너 심상치 않아 지금. 잘해줘 애들한테. 맞아, 이게. 너 은진이도 지금 연진이랑 이름 비슷해가지고 좀 거슬려? 나 그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 또 거의 근데 나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봤거든. 팔에 막 고데기로 막 화상 입히고 그럴 때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쌤은 그 로우킥 많이 맞았거든요. 로우킥 많이 맞다 보면 나중에는 그 로우킥 맞을 때 이렇게 다리 쭉 펴고 있으면 빡 꺾이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쌤 약간 걸어 다닐 때 항상 약간 무릎 이렇게 굽히고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약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래서 키가 좀 그래도 덜 컸나 봐. 너희들 주은아 너가 학교 회장이잖아. 그치? 너희 학교에는 학교 폭력 없는 그런 학교 되길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아파요. 너희들이 진짜 본 건 아니잖아. 자, 아무튼 간에 매점은 좀 그래서 난 매점 문제 나오는 거 진짜 싫어해. 위에 거 풀어요. 쌤이 앞으로는 여기까지는 푸는데 앞으로는 매점 문제 나오면 좀 거르도록 할게. 쌤은 매점 풀이는 불가능한 선생님이야. 그건 너희들이 좀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점에서 판매된 빵이 없어서 그냥 할만해요. 자, 음료수 중에서 캔 음료수의 비율이 0.4야. 전체가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4개는 캔 음료수예요. 종이팩 있어 없어? 피크닉 없지? 잠깐만. 그 다음에 판매된 음료수 중에서
분리수거된 캔 음료수의 비율은 0.8이었다. 이 매점에서 판매된 음료수 중에서 200개를 이미 추출해서 분리수거 여부를 조사할 때 분리수거된 캔 음료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오케이. 그랬을 때 평균 이 2x-3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전체 음료수의 개수가 A개였다고 쳐봐. 그러면 A개야? 그러면 그 중에 캔 음료수는 0.4A가 됐겠죠. A개. 얘가 캔 음료수예요. 그러면 캔이 아닌 음료수는 0.6A개가 돼야지 합치면 A개가 되겠지. 얘가 그래서 캔이 아닌 음료수의 개수야. 근데 캔 음료수 중에서 분리수거된 음료수의 비율은 자, 이 안에서죠. 0.8이니까 얘한테 0.8을 곱하네. 0.32A개가 분리수거까지 되내고 얘에다 0.2를 곱한 0.08A개가 분리수거가 안 되네죠. 그치? 그래서 얘가 캔은 캔인데 분리수거가 안 되내고 얘는 분리수거가 되내잖아. 그럼 실제로 분리수거 된 캔이랑 안 된 캔을 합치면 0.4A가 나오는 게 맞죠?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임의로 어떤 한 음료수를 집어들었을 때 쓰레기통에서 임의로 딱 하고 집어들었을 때 걔가 분리수거가 된 캔 음료수의 확률은 어차피 전체 A개 중에 0.32A개니까 100분의 32의 확률 아니에요? 그쵸?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임의로 한 개의 음료수를 집어들었을 때 걔가 캔이면서 동시에 분리수거까지 이렇게 땅 됐을 확률은 P 이렇게 측정해보면 얘가 100분의 32가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야. 이거를 해석해 주는 게 쉽지 않죠. 그치? 그래서 내가 하나 집었을 때 걔가 분리수거된 캔 음료수의 확률이 100분의 30인데 난 지금 200개를 추출해서 걔네들을 하나하나 다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랬을 때 분리수거된 캔 음료수의 개수야. 그러면 걔를 확률 변수 x로 두면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전체 200개 중에서 매번 하나를 집었을 때 걔가 캔 음료수고 분리수거가 됐을 확률이 100분의 32로 고정돼 있으므로 내가 얘에 대한 기대값 x를 구하면 이 x란 친구가 64가 이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2x 빼기 3을 구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x에 빼기 3을 구하면 되므로 128에다가 3을 빼니까 자 125가 정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 전체 중에서 캔 음료가 0.49 그 안에서 또 한 번 분리수거가 됐을 확률이 0.8이 추가로 곱해지는 거니까 0.8 맞죠? 곱해지는 거니까 일단 0.32의 확률로 100분의 32의 확률로 분리수거된 캔이 될 거고 자 200개의 전체 횟수 중에서 걔가 과연 평균적으로 몇 개 나올까 생각해보면 64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일단 판단을 좀 해줄게. 이게 1164번이었어요. 울지마. 그래 쌤 옛날에 많이 울었는데 많이 극복이 됐어. 근데 나 비슷한 경우 했다. 봐봐 그 드라마 내용이 그거잖아. 어렸을 때 괴롭혔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는 거잖아. 쌤이 최근에 쌤이 모시던 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쩌다가 사실 최근에 확인한 건 아니고 20대 중반까지는 확인이 됐어. 아직까지는 사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아니야. 얘기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데 죽지는 않았고요. 뭐하고 살아요? 배달? 퀵하는 거 아니야? 엽떡 막 알려주면 아니 근데 배달하시는 분들 진짜 운전 조심해야 되긴 해. 그니까요. 뭐 어떻게 사는데요? 어떻게 살면 20대 중반에
페이스북이 아직 유행할 때 한번 확인해 봤는데 한 분은 그걸 시작했었어. 바리스타. 약간 폭로예요 폭로. 아니 약간 나쁘게 살고 나중에 잘 살면 진짜. 그러니까요. 바리스타 뭔지 알죠? 그 커피 만드는. 근데 꼭 있어요. 라떼 아트 이런 거 막 만들고 하는데 있어요. 카페 존나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알긴 알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진짜 특이한데 24살이면 좀 젊은 나이잖아. 근데 사장? 무슨 산지 직송 홍어회. 근데 야 보통 이런 그 간판도 완전 아저씨들만 갈 것 같은 홍어회집 있지. 막 거의 막 진짜 할저씨들이 가가지고 막걸리 한 통 막 길에서 막 먹을 것 같은 그런 간판에 그런 거를 20대 초중반에 차린 거야. 메뉴가 좀 특이하지 않아? 그래서 한 명은 강 씨인데 이거 하시고 한 명은 최 씨인데 이거 하셔가지고 쌤이 특히 이 악질 이 나쁜 이름 좀요. 카페 이름. 카페 이름은 지금 몰라요. 까먹었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일산에 있죠. 일산에. 근데 와 씨, 나를 괴롭히실 때는 막 정말 거친 사람이었는데 라떼아트 하는 그 고운 손을 보니까 킹 받으면서 아니 막 라떼아트 이렇게 하얀색 크림 우유 부으면서 끝에 막 이렇게 처리하고 막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잖아. 저 주먹이 어떤 주먹인데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그 비가 오면 종종 쑤셔요. 그래도 쌤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어. 그때 한창 모실 때는 진짜 선생님 맞서 싸웠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니야 쌤 이길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아니 그 약한 영웅처럼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왠지 애기 때. 그 친구가 이제 키가 이제 한 190 몇에 덩치가 이마였거든요. 진짜로 강이요 최요. 강이요. 어머. 근데 최는 미쳤어. 최는 정말 잘생겼었어. 최는 그럼 요. 야, 더 억울한 거 뭔지 알아? 최 씨는요. 그리고 최 씨는 나 많이 안 괴롭혔어. 그럼? 강 씨는 이만해가지고 진짜로 거우거든요. 이만한데 너희들 그거 알지? 그 문신돼지? 문대. 요즘에 막 유행해가지고 막 뭐 애기야 오빠가 뭐 진짜 맞아. 오빠랑 뭐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하는 그 캐릭터 있잖아. 걔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때는 그런 세대는 아니, 지금 막 언더아머 입고 밑에 형광바지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체형인데 그때는 놀스페이스 그 노페 패딩이 유행이어가지고 가뜩 덩치도 이만한데 이러고 다니면서 이만해요 하면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일로 와 해가지고 나 그러면 충충 이렇게 가가지고 재미로 한 대 때릴까봐 여기 약간 어디 때려도 막을 수 있게 이렇게 막거나 이렇게 막으려고 이러고 가가지고 항상 그 앞에서 정면으로 맞으면 아프니까 괜히 좀 옆에 보고 이렇게 하고. 근데 최 씨는요. 잘생겼어요? 최 씨 너무 잘생겼어. 최 씨 진짜 소름 돋게 잘생겼는데 누구 닮았어요 연예인? 농담이 아니고 고수 좀 닮았고요. 고수 좀 닮았고. 근데 고수는 이제 좀 아저씨 티가 나잖아. 근데 살이면은 잘생겼겠다. 잘생겼다. 그 얼굴이 어디 사는지 알아봐요. 어디 사는지 내가 이름 모르고. 뭐예요? 그 특이한 이름? 누가? 얘? 얘 특이하지 않아. 어디예요 홍어? 홍어집은 몰라. 이름 모르고. 이 친구는 현석. 맞아. 최현석인데 이름도 잘생겼죠? 인스타 와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근데 진짜 완전 잘생긴 걸로 그 동네 지역에서 유명했어. 그런데 이런 애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여자친구도 막 엄청 많고. 여자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사친? 아니 그렇지. 근데 막 나는 찐따여서 나도 대화나 좀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엄청 막 많이 막 인기가 많아가지고 나도 대화 좀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걔는 항상 해가지고 막 다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일선에서 해요? 너 못 찾을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일선에서 해요? 쌤이 더 아니 부러웠고. 근데 부러운데 나 좀 덜 괴롭혀. 얘는 그냥 재미로 가끔씩 찐따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슬픈
많이는 안 괴롭혔는데 아무튼 그 문신돼지 이만한 애가 라떼아트 이러고 있는 그거 진짜 킹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최근 캡처 넣어야 될것 같아. 인스타 할 줄 알아. 아무튼 쌤이 매점 얘기가 나와서 그랬어. 솔직히 이런 문제 지나가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음 아파. 쌤 안 올게. 자, 유형 10번 한번 넘어가 보자 얘들아. 눈가가 툭툭해졌어. 이항분포가 주어지지 않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활용 문제가 나올 텐데, 자, 알겠어. 자, 그만 아파도 돼. 자, 1169번 한번 우리 같이 보자. 좌표평면 위에 원점에 점 P가 놓여있다.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같은 색깔의 공이 나오면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점 P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시행을 25번이나 반복하는데, 그러고 나서 점 P가 놓여진 점에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때 EX 더하기 EVX, 아니 EX 더하기 VX의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이 문제는 어려울 건데, 어렵거든요. 근데 쌤이 천천히 할 테니까 흐름 잘 따라오셔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점 P는요 원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0,0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요 공을 25번을 뽑을 거 아니야? 그치? 공을 25번 뽑을 건데, 자, 25번의 공을 뽑아서 만약에 이 중에서 같은 공이 Y번 나왔어. 25번 중에. 그러면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이 나오는, 자, 다른 색 공이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25-Y번이 되시겠지. 여기까지 납득되니? 내가 25번을 할 거니까 그 중에 같은 색깔이 나오는 횟수가 Y번이라고 치면 다른 색깔이 나오는 횟수는 25-Y인 건 확실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시행을 총 25번을 할 거니까 매번 독립적인 확률을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여기다 뭘 쓸 거냐면 같은 색이 나오는,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을 먼저 측정을 해볼게. 지금 전체 5개의 공이 있는데 그럼 내가 5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뽑는 게 맞죠. 그런데 같은 색 공이 나온다는 얘기는 검은색 2개가 나오거나 또는 흰색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색 2개가 나오는 거는 3C2가 될 거고, 더하기가 되는 게 맞지? 2개가 다른 사건이니까 배반이죠. 흰색 2개가 나오려면 2C2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10분의 4가 되어서 5분의 2라는 확률이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 아니겠어? 그럼 반대로 다른 색 공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5분의 3이 되겠으나, 얘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검은색 중에서 하나를 뽑고죠. 이번엔 다르지? 아까는 검은 공 중에 2개 뽑히는 경우 더하기 흰 공 중에 2개 뽑히는 경우, 이번에는 2개를 뽑는데 검은 공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서 하얀 공 중에서도 하나를 뽑는 거니까 얘가 10분의 6이 나올 거고, 그래서 5분의 3이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겠죠. 그럼 나는 한 번의 시행을 할 때마다, 맞아? 한 번의 시행을 할 때마다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다른 색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봐봐, 쭉 이동을 해왔어. 내가 Y번 같은 색 공이 나오면 X좌표는 0에서 몇으로 이동했겠어? 같은 색 공이 나오면 얘들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잖아. 맞아? 그러면 2Y가 되지 않았겠어? 원래 0이었잖아. 근데 Y번만큼 같은 색 공이 나오면 X좌표가 2Y로 옮겨갔을 거 아니야. 동의해? 인정할 수 있어? 그 다음 Y좌표는 25-Y번만큼 다른 공이 나왔으니까 Y축 방향으로 1씩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Y좌표가
25-y가 이렇게 되지 않으셨겠어요? 인정해버리시니? 근데 이 시행을 끝냈을 때 점 P가 놓여진 점에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를 더한 것이 X가 되는 게 맞지. 따라서 얘랑 얘를 더하면 Y 플러스 25가 될 텐데 얘가 확률 변수 X다라고 우리는 번역해 주는 거지. 괜찮을까요?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너희들 25번에 시행을 하는 동안 같은 공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뒀으니까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y가 뭘 따를 수밖에 없어? 이항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y라는 확률 변수는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내가 전체 25번을 할 건데 같은 공이 나올 확률은 매번 5분의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확률이 y번이라는 이 확률 변수는 25번의 시행인데 매번 5분의 1로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 y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 10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요 vy를 또 구해보면 y라는 친구의 분산은 이제 여기 평균에다가 5분의 3을 한 번 더 곱할 거기 때문에 6이 이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겠죠. 괜찮아? 근데 문제에선 뭘 구하라 했냐면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이 x를 먼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x는 얘로 환산을 해보면 2에 y 플러스 25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2의 y에다가 25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35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vx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vy 더하기 25인데 어차피 v 분산 같은 경우에는 더해진 값은 의미가 없고 곱해진 값의 제곱만 곱해질 거니까 어차피 1의 제곱이 곱해져서 그냥 vy와 똑같고 그렇다면 얘는 그냥 6으로 동일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둘을 합쳐주면 41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치?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냥 만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쌤이 확률 변수 y를 등장시킨 거 봤니?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터프고요. 터프도 쉬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야.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내가 0,0에서 출발할 거고 25번 이동을 할 거야. 뭔가 나올 때마다 이동은 어쨌든 하잖아. 근데 같은 공이 나오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다른 공이 나오면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나는 같은 공이 몇 번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내가 알 길이 있나? 그러니까 y라는 변수로 둔 거야. 그래서 같은 공이 y번 나오면 x축으로 2y만큼 이동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공은 전체 25번 중에 25-y번만큼 나올 테니까 y축으로는 25-y만큼 이동했을 수밖에 없겠지. 25번을 다 끝내고 나면. 그러면 둘이 탕하고 더한 것이 확률 변수 x니까 둘이 더하면 y 플러스 25가 나오는 게 확률 변수 x다. 그러면 얘네 y와 x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밝혀냈으니까 내가 y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뭘 생각할 거냐? y는 같은 공이 나오는 횟수인데 그럼 같은 공이 나올 확률이 매번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같은 공이 나오려면 검은 거 2개를 뽑거나 흰 거 2개를 뽑아야 되니까 5분의 2가 나오고 따라서 다른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니까 이거 독립시행이네. 그래서 y라는 확률 변수는 전체 25번의 시행에서 매번 그 확률이 5분의 2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따라서 기대값 y가 10이고 분산 y가 6이기 때문에 y와 x에 대해서 펼쳐진 관계식에 대해서 ex를 다시 정리하면 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한테 맡겨진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 과정이 절대 만만치는 않을 거고 준비 잘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결국 너희들 극복할 거예요. 다음 유형 11번 한번 볼게요. 그 이항분포가 주어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우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형마다 이항분포가 안 주어질 거로 나와 있어. 그 이유는 이항분포를 앞에 와봐 이렇게 주잖아. 그럼 문제 난이도가 순식간에 수학밥이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때부터 뭐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이건 중학생도 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문제는 이양분을 줬을 때가 아니라 주지 않았을 때 문제의 행간에서 문맥 속에서 이게 이양분포임을 찾아내고 너희가 실제로 얘를 쾅 하고 설정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지. 이걸 주면 무슨 의미가 있니, 문제에서. 그러니까 맨날 지금 유형에서 이양분포가 주어지지 않을 때 문제로 말로 할 거야, 절대 수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너희들 눈빛이 이제 좀 고3 같다?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조금 느껴지는 바가 있네. 열심히 하자. 자, 유형 11번. 이번에는 117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터프인데, 자, 얘들아, 뒤로 갈수록 이제 유형 11번쯤 되면 좀 어려운 거는 납득을 해야 돼. 이 문제도 어려울 것 같아. 천천히 할게.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x번 나오면 4의 x1을 상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상금의 기대값은 이렇게 나왔네.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둘 거냐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괜찮아?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그럼 잘 봐. x가 이렇게 있으면 쭉 그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가 0이, 자, 6의 약수의 눈이 0번 나올 수도 있잖아.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쭉쭉쭉쭉 가다 보면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 20번. 그렇지. 20번까지 나올 수 있지. 쿵 하고 닫았어. 이게 확률변수 x, 횟수고요. 이번에는 횟수에 대해서, 자, 이게 횟수 x야. 그러면 내가 밑에 상금도 적어 놓을게. 상금은 당연히 4의 x승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0번 나오면 상금이 4의 0승이니까 1이 될 거고, 1원 실화냐? 자, 한 번 나오면 4의 1승 원을 받을 테니까 4원을 받고, 여기선 4의 2승 원, 자, 16원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4의 20승 원을 받게 되겠지. 그러면 쭉 그었을 때 이 밑에다 뭐도 적을 거냐면 px, x가 나올 확률도 적을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독립시행 아니니? 이항분포죠? 독립시행이니까 여기 확률을 다 적기엔 좀 애매하긴 하나, 이런 식으로 적혀지겠죠.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하면 한 번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3분의 2로 고정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확률 계산하면 20시 0에 3분의 2의 0승 곱하기 3분의 1의 20승 뭐 이렇게 적힐 거고, 얘는 20시 1에 3분의 2 하나에 3분의 1에 19승 이렇게 적힐 거 아니야. 쭉 가다 보면 여기는 20시 20에 3분의 1이 20번, 3분의 2가 20번이구나. 3분의 2가 20번, 뭐 3분의 1이 0번 이렇게 적힐 거 아니야. 독립시행 맞죠? 그랬을 때 상금의 기대값을 물어봤거든요. 상금의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횟수의 기대값 있죠? 평균적으로 몇 번이 나올 것이냐는 횟수의 기대값이 있고, 그 횟수의 기대값이 이쪽에 올라가면 그게 상금의 기대값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20번을 시행할 건데 그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매번 3분의 2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얘가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이항 분포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기대값 2의 x는 둘이 곱하기 때문에 3분의 40이 나오는 거 맞니? 그치? 그러면 잠깐만 1, 3, 6 4의 x1을 상금으로 받기로 했다. 지금 조금 이상하죠? 잠깐만.
아. 잘못 풀었죠. 잘못 풀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자, 잘 봐. 재밌네요. 매우 재밌죠. 매우 재밌죠. 자, 소름 돋게 재밌죠. 자, 봐봐. 방금 전처럼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 쌤이 실수했어. 자, 봐봐. 뭐가 잘못됐냐면 너희들 기대값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얘 곱하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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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곱하기 얘 해서 다 더한 게 기대값 2x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얘잖아. 그러면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해서 얘 곱하기 얘까지 전부 다 곱하면 상금의 기대값이 나오겠지. 그렇잖아. 상금이란 친구가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4의 0승을 1원을 받을 확률, 4원을 받을 확률 곱해지면서 기대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대값 4의 x승은 어떻게 구하게 될 거냐면 얘랑 얘가 곱해질 거지. 그럼 잘 생각해보면 여기다 적어볼게. 20시 0에 3분의 1의 20승에 4의 0승이랑 3분의 2의 0승이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3분의 8의 0승인 거 알겠니? 4의 0승 맞아? 4의 0승 그 다음에 3분의 2의 0승이지. 둘이 곱하면 3분의 8의 0승인 거 알겠냐고. 맞잖아. 3분의 2랑 4랑 곱하면 3분의 8이니까 그게 0승이야. 그럼 잘 봐. 더하기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20시 1에 3분의 2의 1승, 3분의 1의 19승인데 3분의 1의 19승이고 3분의 2도 하나 곱해지고 4도 하나 곱해지니까 3분의 8 하나 곱해지는 거 맞니? 맞지? 그 다음 거 적는다고 치면 4의 2승이 곱해지니까 20시 2에 3분의 1은 18개 있을 거고 3분의 2는 2개 곱해질 예정이었는데 4도 2개 곱해지니까 3분의 8을 2번 곱하는 게 맞지? 동의해?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20시 20에 3분의 1은 0개 곱해져 있는데 3분의 2가 20개 곱해지고 4도 20개 곱해지니까 3분의 8이 20개 곱해지는 게 맞죠? 괜찮니? 그러고 나니까 이건 더 이상 3분의 1과 3분의 2의 싸움이 아니죠. 3분의 1과 3분의 8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이항계수일 거냐면, 이항분포일 거냐면 3분의 1과 3분의 8을 더한 친구의 전체 20승을 이항 정리하면 얘 0개, 얘 20개, 얘 1개, 얘 19개 이런 식으로 주는 걸로 계산되는 게 맞지, 이항 정리를. 동의해? 그렇게 해왔잖아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승을 계산할 때 얘 n개, 얘 0개, n-1개, 1개 이렇게 전개해 나갔던 것처럼 3분의 1과 3분의 8의 20승을 전개할 때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에서 다 더한 것들이 결국에는 얘 20승일 거니까 3의 20승 아니겠니? 이게 상금의 기대값이겠죠. 특이한 문제지. 그리고 그래서 3의 20승 원이 이 문제 상금의 기대값이 될 거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방식은 기각. 그거는 잘못 계산했어. 미안. 자, 다음으로 몇 번 유형까지 했니? 12번이 끝이야? 13 있어? 오케이, 12, 13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큰 수의 법칙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117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동전을 4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랬을 때 p 해놓고 확률인데 절대값 40-x-2분의 1이 10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사실은 결국 쟤를 저 부등식을 x에 대해서만 잘 정리하면 되는 거지. 어려울 거 없어. 자, 볼게. 일단 저 안에부터 풀어보면 40분의
x-2분의 1 얘가 10분의 1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그냥 절대값이 10분의 1보다 작으니까 안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는 크고 10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양쪽으로 넘겨주면 얘가 10분의 5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10분의 4인데 40을 곱하면 그러면 16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을까? 그냥 계산만 몇 단계 그냥 더 한 거야. 그 다음 10분의 5가 1로 더해지면 10분의 6이기 때문에 40을 곱하면 4, 6에 24다 해서 x의 범위는 16부터 24인 게 맞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P 이거니까 내가 결국 40번의 동전이 나왔을 때 잘 들어보세요. 확률 변수 x는 이 중에 앞면에 나오는 개수니까요. 당연히 0, 1, 2라고 시작해서 중간에 가다 보면 16이 있을 거고 17이 있고 쭉 가다 보면 23이 있을 거고 24가 있고 쭉 가다 보면 40까지 이렇게 있는 게 맞지 않겠어? 그쵸? 근데 16 초과에 24 미만이니까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면 여기 있는 확률들의 총합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 아니겠나요? X가 17일 때부터 23일 때까지. 그리고 얘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40C 17에 2분의 1에 결국 40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분의 1에 17승에 2분의 1에 23승이 곱해지니까 어차피 둘 다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똑같으니까 어차피 다 곱하면 2분의 1 40승 나오겠죠. 더하기 40C 이번에 18이잖아. 18에 2분의 1에 40승 이렇게 나올 거고 쭉 더하다 보면 언제까지? 40C 23에 2분의 1에 40승이 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더하면 얘가 뭐겠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겠죠. 그게 어떻게 요약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 나와 있네요. 17일 때부터 23일 때까지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보면 몇 번이 정답이니? 3번이죠. 3번을 보시면 17일 때부터 23일 때까지 다 더하게 돼 있지? X자리에. 걔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뭐 어려운 척 했지만 얘는 그닥 별로 안 어려웠고 마지막 유형 13번에서 확률 변수 X의 빈칸 추론 문제를 보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 77번이에요. 77번 할까? 그래, 쌤이 은진이 말 한번 듣고 이번 77번 한번 할게. 어? 다텁? 그러니까 하나 해야지 내가. 자, 숫자 2, 2, 3, 4 이렇게 적혀있는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 꺼내서 그 공에 적힌 수를 종이에 적고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이런 시행을 반복할 때 종이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 처음으로 9 이상이 될 때까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쌤이 이번에는 박스의 내용을 매우 존중하겠으나 그냥 최소값만 생각해보자. 최소값. 내가 9를 넘길 때까지 최소 몇 번은 공을 꺼내야 될까? 3번이죠. 3번은 무조건 공을 꺼내야 되지. 왜? 내가 최대한 큰 걸 꺼내서 4, 4를 꺼내도 8이니까 한 번은 더 꺼내야 되는 게 맞지. 3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최대한 많이 꺼내게 되면 몇 번 꺼내게 될까? 5번. 제일 작은 2만 계속 꺼내도 5번 만에 9는 넘어버리는 게 맞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결국 3, 4, 5 3개 있지 않겠어? 꺼낸 횟수니까. 적죠, 개수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일단 쿵 그어봤을 때 3이랑 4랑 이렇게 5 이렇게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가능할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문제에 큰일 났어. 문제 얘기를 좀 따라 볼게요. 자, 읽어보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 공의 수가 2, 3, 4의 확률은 각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래. 맞잖아. 2가 2개 있으니까 2가 나올 확률은 절반. 3이 나올 확률 4분의 1, 4가 나올 확률 4분의 1.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 4, 5이다. 자, X가 5인 사건은 해놓고 문제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 즉 5번 꺼내야 되는 사건은 해놓고 공을 4번 꺼낼 때까지 종이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뿐이다. 맞아? 왜냐? 4번 꺼낼 때 합이 7이 될 수 있니? 제일 작은 것만 꺼내도 4번 꺼내면 8이지. 근데 9 이상이면 그만 꺼낼 거니까 5번을 다 꺼내려면 4번까지 합이 무조건 8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PX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꺼낸 게 2분의 1, 두 번째 꺼낸 것도 2분의 1, 세 번째도 2분의 1, 네 번째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승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확률은 16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이렇게 가가 되시지 않겠니? 자, 이렇게 일단 나올 거고요. 두 번째, X가 4인 사건, 그러니까 4번 만에 9 이상을 만들어내는 사건은 공을 3번 꺼낼 때까지 종이의 수의 합이 6이면서 4번째 꺼낸 게 3 이상일 때가 있고, 공을 3번 꺼낼 때까지 종이에 적힌 수가 7이면서 7인 경우와 공을 3번 꺼낼 때까지 종이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자, 얘기 잘 들어보자. 자, 첫 번째 정리해 볼게. 자, X가 4인 사건은 잘 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하고 4라운드에는 무조건 게임이 끝나야 되죠. 근데 1라운드랑 2라운드랑 3라운드를 다 합쳐가지고 얘가 6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3 또는 4가 이렇게 뽑혀야지 9 이상이 되는 게 맞지. 2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리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합해서 7이 나오면 이때는 아무거나 와주면 9 이상이 되죠. 2, 3, 4니까. 얘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합쳐서 8이 돼버리면 얘도 아무거나 오면 돼요. 자, 이 생각에서 이제 식이 정리가 되는 건데 잘 봐. 첫 번째 거 먼저 하면 3개를 합해서 6이 되려면 2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이 전부 3번이 그냥 나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순서 배열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잘 봐. 3C3 2분의 1의 3승.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3번 중에 3번이 다 2가 나왔다는 뜻이지. 거기다가 뭐가 곱해졌어. 왜 곱해졌냐면 잘 봐. 3이 나오거나 4가 나와야 되잖아. 이 일이 발생해야 4라운드에서 끝나는 거지. 그럼 3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4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야. 그래야 끝날 거 아니야. 네 번째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야. 선생님 왜 2분의 1 왜 곱한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2가 나오면 안 되잖아. 4라운드 안 끝나잖아. 그러니까 2가 나올 확률 2분의 1은 전체에서 제외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이 곱해져서 얘가 땅 하고 완성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러면 나의 계산이 왠지 얘의 계산법이 나가 될 거고, 그치? 얘의 계산법이 마지막 거가 되겠지. 덧셈이니까. 자, 이게 3번의 라운드의 합이 6이 될 때고 얘가 7이 될 때고 마지막 계산이 이렇게 8이 될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8이었는지 확인만 해볼게. 8이 나오려면 3번에서 8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큰 거를 많이 등장시킨다고 치면 4, 2, 2 가능하지. 그럼 8 되지. 그리고 3, 3, 2 가능하지. 이런 8 되죠. 이거 말고 있어? 없지. 그러면 4, 2, 2라는 건 3번 중에 2번이 2분의 1의 확률이 나오고 한 번은 4분의 1의 확률이 나오는 거고. 그럼 봐봐. 3번 중에 잘 봐. 2번이 2분의 1의 확률이 2번 나왔지. 그 다음 4분의 1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4, 2인 거야. 3, 3, 2는 2분의 1이 한 번 있고 4분의 1이 2개 있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한 개 있고 4분의 1이 2개 있는 거 나오니까 이게 정확하게 세 번째까지 합이 8일 때 아니겠어? 오케이. 확실히 얘가 8일 때를 보는 게 맞네? 그럼 우리가 나에다가 채워야 될 건 뭐가 있냐면 결국 7일 때의 확률을 3번 더해서 7이 나오고 얘가 아무거나 올 때의 확률을 나에다 넣어야 되는 거지. 인정해?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3번이 돼서 7이 나오려면 경우의 수가 4 등장하면 안 되죠. 4 오면 2 나와도 8이니까. 그치? 3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그러면 3, 3, 2 있죠. 아니잖아. 3, 3, 2 하면 8이잖아.
3, 2죠? 얘들아, 그거밖에 안 되지. 3, 2, 2 말고 있어, 없어? 없지. 3번에서 7이 나오려면 3, 2, 2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려면 3번 중에 한 번은 3이 나오니까 4분의 1이고요. 2번은 2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동의해? 그 다음에는 그냥 곱하기 1이지. 왜? 아무거나 오면 되니까. 결국 얘가 뭐다? 나가 되시겠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뭘 구하라 했냐면 px는 3이라는 사건은 전체에서 x가 5일 때랑 x가 4일 때를 빼면 되니까 아까 전에 이미 x가 5일 때는 구해놨죠. 가에서 구해놨어. 얘가 16분의 1이고 x가 4일 때는 나고요. 그러니까 x가 3일 때를 알려면 전체 1에서 x가 5일 때인 16분의 1을 빼주고 이게 x가 5일 때 아까 적어놨던 확률이었지. 그 다음에 빼기 x가 4일 때의 확률도 이렇게 빼면 이게 4일 때의 아닌데 4일 때의 사건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네. 그걸 빼주면 되니까 계산만 끝내면 되는데 빠르게 계산할게요. 얘는요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얘가 16분의 1 나오죠. 얘는요 나니까 나는 4분의 1, 4분의 1, 3이니까 16분의 3이죠. 마지막 얘는 16분의 3에다가 32분의 3을 더한 거죠. 자, 16분의 3에다가 32분의 3을 더해서 복잡해. 32분의 9가 나올 거고 따라서 얘가 32분의 9니까 결국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해준 게 px가 4가 나올 거야.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고요. 그러면 32분의 8이고요. 그럼 32분의 17이 나오겠지. 그래서 나는 32분의 17이 나가 아니라 나는 1분의 자 얘는 32분의 17이 이렇게 나와서 그쵸? 결국 1에서 빼준 게 px는 3이 될 거고 얘는 그러면 32분의 32에서 32분의 19를 뺐으니까 32분의 13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다겠죠. 얘가 다예요. 자, 문제에서 가나다에 알맞는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요. A는 16분의 1이었고 이게 A죠. 나는 16분의 3이었고 얘가 B죠. 다는 32분의 13 얘가 C니까 다 더해주시면 32분의 8에서 32분의 13 더했으니까 32분의 21이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잘못 계산했어. 다시 볼게. 어차피 약간의 계산 실수일 거야. 21, 앞에 1 하나 붙이면 답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줘. 미안해. 안 돼요. 싫어. 16분의 4. 다에 EX. 저거 EX. px는 3을 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오케이, 그럼 다 왔어. 다만 다시 구하면 돼. 자, 이게 다가 아니죠? 자, 괜찮아. 2x 구해야 돼. 그러면 3일 때가 32분의 13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일 때가 아까 32분의 17이었니? 4니까 8 더해서 32분의 17이었고요. 얘가 16분의 1이었잖아 5일 때가. 그럼 32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다 합치면 32분의 32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세 개를 곱해서 2x만 구하면 되니까 32로 통분되고 그 다음에 39에 68에 10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럼 32분의 107에 117이 이렇게 나오겠네. 약분되니? 될 리가. 자, 그러면 마지막 C는 32분의 117이 나오니까 야 숫자 크니? 네. 그럼 400 넘어요. 400 넘어요. 그러니까 32분의 125가 나와야 되는데 있어요.
그래. 그 정답 아니겠어? 아니면 맞아 틀려? 맞아요? 맞겠죠? 근데 쌤이 마지막에 그냥 px는 3이 다인 줄 알고 근데 ex 기대값이 다니까 다시 한번 다 곱해준 것 뿐이야. 그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좀 뭐랄까 더럽죠. 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바쁘게 풀어서. 이게 아. 나오면은 아 3이요.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인사. 그래요. 일단 이항 정리를 이항 분포를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이 되면 어디를 주로 보게 될 거냐면 이산 말고 연속 확률 변수 있죠?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공부하다가 정규 분포라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게 될 건데 이제 그분이 통계의 중반부 이상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니까 거의 다 진도는 거의 다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너희들 그걸 한번 딱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뭐니?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이야. 수능 때까지. 힘내시면 돼. 알겠지? 일단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나도 안녕.